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고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입니다. 저는 한대건이고요. 3월 30일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경주 출발했습니다. 삼경주입니다. 저는 일본 넘버원 스타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한세는 담아있고 또 장거리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 파이트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1번을 놓고 9번, 10번, 12번. 10번 파이트 매직 단독 선두 그 뒤 1번, 9번 순이었습니다.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 2번 마 환상 7경주입니다. 연마 한상스타가 정말 잘 뛰고 있죠. 이렇게 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전력을 아끼는 마방은 아니고요. 8번 체인지 메이커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3번 놓고 2번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2번 마 환상스타 3위는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1번 엑티모는 박병원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만 끄고 나오면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마울서 전번에도 공백기 이후에 상태가 좋았는데 베이스가 아주 꼬이기 때문에 제대로 꼬였습니다. 4번 놓고 1번, 5번, 10번 2위는 1번 마 엑티몬 3위는 2번 복장이 깔끔하죠? 제가 5년 가까이 이 방송을 찍으면서 처음으로 금요일 경마도 그리고 토요일 경마도 지금 캐주얼한 복장으로 방송을 찍고 있는데 이게 낯설다. 매번 리빙TV MC를 볼 때도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자켓까지 다 입었었는데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꼭 제 의무 같아요. 여러분들 앞에 쓸 때는 가장 깔끔한 모습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별 이유 없습니다. 제가 이 옷을 입은 것은 드라이 맡겼는데 못 찾아왔어요. 깜빡하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이 옷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잖아. 가끔 이런 것도 보는 것도 괜찮아. 내가 또 다른 매력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잖아. 저 캐주얼도 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얘기고요. 월말 경마예요. 아마 다음 주죠? KL컵 마일경주가 있어서 서울에서 한 6마리가 내려가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주에는 서울의 기수가 많이 부족할 겁니다. 문세영 기수도 지금 3일간의 정지를 받았는데 이번 주는 나와요. 한 주를 밀어서 이번 주까지는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세영이도 없고 우리 세영이 형도 없고 또 많은 기수, 유승환 기수, 뭐 몇몇 기수들이 또 부산을 내려가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텅텅 빈 과연 서울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다음 주에 또 춤을 뜨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그 내려가는 기수들이 굉장히 총력전을 달 여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내려가면 말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돈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근데 나도 잘 몰랐는데 내가 정말 이게 옛날 마인드인 것 같아요. 원래 이 기승을 그러니까 어떤 말에 타든 간에 한 번 기승을 하면 한 12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받죠. 어떻게 보면 뭐 책자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틀리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세영이 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8마리, 9마리, 거의 10마리를 타는데, 그러면 이틀이면 한 20마리 된다고 치고, 그럼 한 주에 한 말만 타고 상금 안 벌고, 그냥 200을 버는 겁니다. 야, 정말 많이 버네. 그럼 한 달이면 사주니까 800에다가 또 상금 또 따로 버니까, 그 차 좋은 거 끌고 다니면 하네. 결국은 그 돈 다 누가 주죠? 우리가 주는 거죠. 경마 팬들이 열심히 찾아줘서 배팅하고 배팅한 돌 자기들이 빨아가서 기수도 상금 주고 뭐 월급 주고 그렇게 다 하는 건데 이 마사회는 경마 팬들이 중요한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돈이 다 저희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되겠죠. 어쨌든 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탈 기회가 없는 기수들도 하루에 한 5번 정도만 타면 한 4-5번? 그럼 뭐 일주일에 10번인데 10번 타면 100만 원 버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뭐 한 달이면 400인데 괜찮네요. 기술하는 직업이. 저는 옛날 생각만 하고 한 번 기승하면 한 4, 5만 원 주지 않아? 뭐 3만 원 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조교하면 또 조교수당 나오지. 아무래도 뭐 이게 거의 노동이죠. 오늘 윤태혁 기사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게 노가다하고 뭐가 틀려? 윤태혁 기사 저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죠. 뭐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말에서 낙마했을 경우에 또 심각하게 많이 다치기도 하고 위험한 직업인 건 맞아요. 또 힘든 직업인 것도 맞고. 하지만 어떠한 일정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모든 매출들이 이루어지고 이 굴레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게 뭔지는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경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마 팬이라고 봐요. 근데 자꾸 이렇게 경마 팬들이 유입이 안 되고 저희 같은 노땅들, 나이 먹은 사람들만 경마장에 가서 화나할 게 아니라 건전한 경마로 발전을 해서 많은 젊은 청년들도 젊은 사람들도 경마장에 와서 정말 소액으로 배팅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마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창 경마할 때 20살 때인데 그때는 참 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뭐 데이트도 하고 뭐 100원, 1000원씩 배팅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뭐 그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입장료 받고 뭐 이런 것들도 뭐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아닐까. 배팅도 좀 편하게 모바일 배팅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아니 지금 같은 첨단 사회에 우리나라만 모바일 배팅 못 하잖아요.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배팅도 못 해요. 불법 사이트 이용해서 배팅해야 되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사행성 사업이라고 계속 핍박하고 세금 많이 띄어가고 10만 원 이상의 뭐 막공금의 상한선도 아니 우리 돈인데 왜 지들이 지켜줘 그거를. 내가 100만 원을 배팅하든 1000만 원을 배팅하든 그건 내 돈인데 아니 누구 마음대로 우리를 애기들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주냐고. 참 신기해요. 보면 우리나라는 별 쓸데기 없는 거예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도 나왔고요. 어쨌든 경마 팬들 조금 더 소중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마 경마 흐름답게 짜임새는 상당히 좀 복잡하게 좀 많이 짜여져 있고요. 그 안에서도 정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목요일이죠. 역시나 뭐 취재 들어가서 좋은 내용들. 사실 이렇게 취재를 들어가면 인기마의 컨디션이 가장 궁금하죠. 배당판에 나오면 인기마인데 근데 사실 저희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은 인기마 컨디션이 좋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만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의외로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수들한테 면죄부가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 덕분에 뭐 인기마 배팅 안에서 뭐 재미봤다 이런 분도 계셨고 방송에 참 유익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기수들한테 욕 처먹고 인터뷰 안 해준다는 얘기나 듣고 자빠졌고 뭐 마주나 조교사선 내 방송 보고 가서 기수들 또 구워 삶아갖고 너 내 말 타지 마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 경마 자체가 외국 기수가 그런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뛰고 있는 기수인데 뭐 이름 얘기 되지 않나? 먼로 기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니들 뭐 하냐 여기서. 먼로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우리 취재한다. 아니 이렇게 날 추운데 힘들고 근데 굳이 여기까지 나와서 뭐 취재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냐. 전화하면 되지. 전화해라. 우리나라에서는 택도 없죠. 취재기자가 출입하는 것도 규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뭐 정보를 얻어내면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사행성 조장으로 인해서 출입 제한이 되죠 아마. 근데 멀로라는 기수, 외국인 기수한테는 전혀 낯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교사나 기수가 직접 막건 사고 뭐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막건을 사서 아니 그 사람들도 열심히 준비했으면 자기가 막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취재하고 공부했으면은 경마 팬으로서 취재 기자들은 왜 막건을 못 사는 건데? 그런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불평불만 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우리한테 닥친 경마만 잘하면 됩니다. 한대건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한번 찍어볼 테니까 방송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가급적이면은 제가 취재한 내용들은 거의 오픈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뭐 그게 마주가 됐든 조교가 됐든 기수가 됐든 간에 제 입을 좀 막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경마 팀도 이 방송을 보겠죠. 한대원이나 저 새끼가 도대체 정보를 팔아먹는다고 하는데 뭘 팔아먹는지 이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볼 거예요. 우린 다 공개하죠. 다 공개하고 얘기하니까 겁날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내가 이게 밥주의다 보니까 내가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취재를 못 들어갈까봐 그러면 난 밥줄이 끊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운 거지. 아이 뭐 돈 안 주고 받는 정보가 맞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솔직히 말해서. 제 논리는 그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하고 제가 준비해서 물어본 것들은 답변을 듣고 왔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방송을 찍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을 날로 드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뭐 예상가도 있을 것이고 뭐 일반 팬들도 있으시겠죠. 고배당을 맞춰주고 인기말을 빼줘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10원짜리 하나 주지 않으십니다. 제 문자 신청도 안 하고요. 제 매출 보면 빤해요. 제가 뭐 수억 버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 돈 많이 벌지 않습니다. 소위 취재를 들어가고 정보가 있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 번다는 것은 그만큼 오픈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난 손해예요. 이 방송을 찍으면 찍을수록.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찍고 있나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이 방송을 접겠지만 뭐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대건의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뭐 무통장 문자나 아니면은 060 핸드폰 결제하는 거 060-300-7766 이 문자를 한번 신청해 주시든가 아니면 내 무통장 계좌번호는 오픈돼 있어요. 에이스 경마 책자에도 있고 코리아 레이스에도 있고 뭐 건빛에도 있으니까 뭐 시원하게 뽀찌를 한번 쏘든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맨날 날로 쳐먹으려고 그래 내 거를. 물론 나도 승무영주라고 장사는 하지만 일반 경무 적중률이 얼마나 높아. 방송 보면 이런 방송이 있어 어디 가서? 정말 대단한 방송이야 내 방송이. 뭐 제가 잘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느끼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서로가? 한대건이가 사이즈 있다는 거는? 참 좀 양심껏 삽시다 양심껏. 네. 어쨌든 많이들 무통장 문자들 신청해 주시고요. 뭐 에이스 경마 책자, 코리아 경마, 코리아 레이스 그리고 건빛 경마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무통장 문자 많이 신청해 주시고 060 핸드폰 문자도 060-300-7766 광고는 안 나오고 있지만 핸드폰 결제되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정 제 목소리가 듣고 싶으시면은 060 음성정보 승부경주 뭐 때마다 승부경주 한 통화씩만 들으시면 돼요. 뭐 전경주가 다 필요 없고 난 네 승부경주만 들을래? 승부경주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는요 257 11 257 11 12경주도 승부처로 가져갈 생각인데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57 11하고요 11경주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정마 4경주 역시나 승부처로 상업받습니다. 자, 한대건의 음담패들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첫 번째 순서죠. 한대건의 음담패들 방송의 첫 번째 순서. 한대건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직접 만나고 온 기수와의 인터뷰 내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직접 만나고 온 기수는 바로 김동수 기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뭐 워낙에 칭찬을 많이 했던 기수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뭐 좀 소극적인 말머리를 한다라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저는 기수들 중에서 그런 경쟁 의식이라든가 라이벌 의식이 없다고 보지 않아요. 뭐 사람인데 아무리 뭐 천사라 하더라도 내가 저 말은 꼭 이기고 싶어. 저 말은 꼭 이기고 싶어.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모 조교사가 최근이죠.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문세영 교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넌 왜 자꾸 동수한테 잡혀? 이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프로의 세계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의 극렬한 결과가 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극적이다, 뭐 경주를 풀어가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평가는 내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동수 기수가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서 충분히 자신의 입지를 찾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김동수 기수가 개인적으로 칭찬을 해주고 싶은 기수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말도 잘 타요. 예.
자, 어쨌든 김동수 기수와 만나고 왔던 마필 중에서 몇 마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첫 번째 마필은 7번마 플라워 로드라는 마필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은 아니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는 뭐랄까요? 주목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좀 인기권에서 조금 멀어져 있고 한 4, 5위 되는 마필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놓고 훑으면 배당이니까. 근데 그것도 준비가 됐을 때나 가능한 얘기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뭐 의미가 없죠. 예. 자, 일단 7번 플라워 로드에 대한 김동수 기수의 생각을 보면 말이 좀 짧답니다. 그래서 짧아서 경주를 풀어나가는데 뭐 이렇게 뭐랄까요? 느낌 아닌 느낌? 예, 기분 좋게 경주를 시원하게 풀어나가는 수준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실전을 뛴 거 봐도 그렇죠. 최근 3번의 경주, 2번의 경주에서 보면 지난번에는 기습적으로 한번 선두권을 나서봤는데도 불구하고 끝거는 자체가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당시에는 1300이었는데 이게 짧다는 게 호흡이 선행을 갔으면 웬만하면 모래 안 맞고 주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뛰어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거리가 무뎌졌다는 것은 좀 회의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는 거림이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1300보다는 1000m가 좀 더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인지 1000m에 출전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4경주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7번 플라워 로드 같은 거 여러분들 노린다고 동그라미 2개 해놓고 야 이거 동수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편성이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10배 한 20배 나오는데 막 고민을 할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플라워 로드가 작년날 현장에서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성장이 완벽하지 않아요. 지구력 부족한 사람도 보이고 또 선행 또한 쉽게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교 때에도 완벽한 모습은 아니라는 점에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노리셨던 경마팬 여러분들 제 말을 믿고 이번엔 좀 참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하게 얘기했나? 근데 개인적인 판단도 들어간 거예요. 자, 두 번째 만나는 마필은 6경주예요. 7번마 마시라는 마필입니다. 체형이 상당히 작죠. 410kg대의 작은 체형으로 의외로 깜짝깜짝 이렇게 추입을 하면서 성적을 내서 지금 11전 동안에 입상만 3번입니다. 이 입상만 3번이라는 것만 봐도 이 마샤라는 마필이 굉장히 대단한 마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죠. 성적으로. 그러니까 마샤가 계속 입상을 했던 성적은 추입을 해서 결국은 그 우승을 했던 마필을 잡아내지 못하고 입상을 했던 건데 저희하고는 좋은 기억도 있어요. 장초열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저희가 승부경주로 가져가서 2차에 들어오면서 상당한 배당을 제대로 찍어 먹었던 기억도 있죠. 데뷔할 당시부터 뭐 꾸준히 봐왔던 마필인데 딱 그만큼이에요. 올라오는 걸음 자체가 늦추입을 하는 마필이기도 하고 정말 선두권이 무너진다든가 레이스가 앞선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릴리 레이스에서 능력마가 없는 경주에서 한 발을 딱 쓰는 거지 얘가 자력으로 정말 대단한 걸음을 보였던 적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체형도 워낙에 왜소합니다. 410kg밖에 안 나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가 뭐 얼마나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김동수 기수와 얘기를 나눠봐도 이 체형이 작은 것 때문에 상당히 항상 좀 조심스럽게 말을 기승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걸음보다 레이스의 전개가 조금 더 잘 풀려야지만 한 발을 쓸 수 있는 추입형의 마필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꺾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부러질 수 있는데 편성이 좀 약하다면 모를까. 잠시 후에 6경주에 대한 편성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친구가 추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두권이 이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물론 가능은 합니다. 이 마샤라 마필이 아예 추입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레이스의 전개는 상당히 잘 풀려야 될 것 같고요. 배당판에 상당한 좀 인기를 끌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 조금 의심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입상 확률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30%? 이 정도가 입상 확률이지 70% 정도는 마샤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6경주에 출전한 7번 마샤
너무 맹목적으로, 안 될 만한 마필은 아니지만 너무 맹목적으로 배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난 마필은 구경주에 출전을 해요. 8번마 사이먼 푸르트란 마필입니다. 나무랄 데가 없죠. 최근 경주에서 공백기 이후에 좋은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편성의 약체 틈에서의 선전인 건 맞습니다. 지난 3월 3일 경주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에 제가 이 스피디 영웅의 천년 바이커를 마치면서 사이먼 푸르트를 완전히 제껴놨었죠. 그 비하인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동진 기수가 그 당시에 조교를 때만 하더라도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동진 기수가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 조교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멋진 추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성이나 가락구는 있는 거예요. 조교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뛰었으니까. 자, 하지만 그 당시 이후에 지금 사이먼 푸르트는 김동수 기수를 불러들이면서 56kg의 중량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 56kg라는 중량이 추임마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맞죠. 아직까지는 하위군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 만나면 김동수 기수의 의견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조교 때 매력적이었었나 봐요. 마필 상태도 좋고 원하는 대로 마필이 수긍을 해줬기 때문에 이 마필은 김동수 기수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다. 부담 중량을 이겨내는 게 그 관건이긴 하지만 뭐 편성으로 본다면 그다지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능력마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종반의 한 발을 지금의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56kg 중량을 하더라도 인기만데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셨다가 설마 사이먼 푸르트는 야 대건이가 그러는데 그 컨디션 동수가 상당히 좋다고 했대. 배팅권에 그래서 포함을 시켜야겠다. 뭐 이런 추임말을 제가 축말아 놓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걸 아는데 뭐 올라오다 마니까 항상 그래도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설마 사이먼 푸르트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마리 앞에 말씀드렸어요. 4경기에 출전한 7번 플라워 로드는 아직까지는 걸음을 좀 더 늘어야 될 것 같고요. 6경기에 출전한 7번 마샤도 410kg밖에 안 나가는 체형을 가지고 추입하기는 항상 만만치가 않다. 자, 9경기에 출전한 8번 사이먼 푸르트는 좋아요. 컨전지 양호한 모습이라고 하니까 부담력 가중하다고 너무 개무시하지 마시고 그래도 인기권에선 관심을 가지시면서 배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접 만나와서 코너는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본대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1경주입니다. 경주리 1311마리 마필들. 이제 본대상이네. 한 20분을 직접 만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니. 나한테 진짜 고마워해라, 여러분들은. 나도 뭐 돈 벌어 먹자고 찍는 거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라도 하나 더 먹이고 싶어서, 더 주고 싶어서. 이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죠, 이런 방송? 예. 뭐,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뭐, 나 정보 있어. 뭐, 내가 그 마방이랑 친해. 이러면서 그 마방에 대한 얘기 하는 사람, 이런 광고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다고 하더라. 김동수 기수가 어떻다고 하더라. 이런 방송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진짜 수억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바닥이지. 신기하네. 내가 별로 매력이 없나 봐. 아니면 내가 너무 까줘서 그런가. 나도 잘 모르겠다. 자, 1경주의 경주는 1300. 일단은 가장 주목을 받는 마필은 페더럴 캣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직전 대비해서 500g, 56.5kg를 달았는데 제가 3월 3일 경주에서도 그랬어요. 2월 3일날 페더럴 캣이 문세영으로 기승을 하면서 걸음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걸음이 이렇게 좋았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 말이. 뭔가 이렇게 결정력이 아주 좋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약체 틈에서의 선전이기 때문에 거리를 늘려나오는 1300에서는 검증이 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깨졌죠. 또 걸음 자체도 좋지가 않았어요. 마방에서는 1300도 충분히 극복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다시 한번 1300m에 도전을 했고요. 부담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마필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뛰는 거 보면 이게 썩 좋지 않아요. 이게 시원하지도 않고 끝걸음이 더 나오지도 않고. 그나마 1000m가 좀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또 1300을 나온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예.
뭐 워낙에 선행마가 없으니까 이게 선행을 나가버리면은 뭐 한 바퀴 돌 여지도 있죠. 어쨌든 오늘 페더럴캣은 아직까지 띵걸음, 이 띵걸음 2번을 놓고 본다면은 뭐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 이거 능력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었던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9번 플래티넘 유로는 데뷔전을 치른 신마입니다. 이 마피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행 검사를 지금 불합격을 자꾸 당하는데 주행이 매끄럽지 않아요. 뭐 발주도 추돌하면서 밀리고 후미권이고 또 주행도 왔다 갔다 하고, 불합격 당할 때의 보수를 보면 1분 4초 때, 1분 2초 때 이게 기록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꾸 기대고 지랄 연병을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서 2번은 불합격을 당하고 3번 8일날 결국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장구를 바꿉니다. 제가라고 망상감을 세우죠. 그랬더니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종일관 선두권에 나서면서 제어만 해도 탄력적인 권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구빨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검증은 돼봐야 되겠죠. 3월 8일 경주 후에 한 달 가까이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해왔는데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어요. 끝걸음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 말이 반응하는 거라든가 뛰는 모습을 보면 싹수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과연 이제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악벽을 얼마만큼 마방에서 잡아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장구를 교체한 이후에 분명히 나아진 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번 페더럴캣이 선행과 와서 한 바퀴 돌아버려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그래도 미래성을 봤을 때는 8번 플래티넘 유로를 충막감으로 조금 더 추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번 금순위 투스타도 사실상 별거 없죠. 매번 과다채찍에 뭐 쥐어짜고 올라오는 걸음이라서 크게 믿음은 안 가지만은 뭐 걸음은 들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뭐 정문사이도 데뷔전 때의 편성이 상당히 약한 경주였던 것은 사실인데, 이 페더럴캣이라는 나필과 4분의 3마니까지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칼을 갈고 나왔기 때문에 약간 주행이 왔다 갔다 이렇게 저기 때 보면 기웃뚱거려서 그거 좀 찝찝하고. 7번화 1말에는 제가 신영철 기수를 만나봤는데, 형철이 형은 조교 때는 정말 좋던데 실전에서 못 끝내더라. 그 범인한테도 물어봤나봐요. 그래서 조교 때는 좋은데 실전에서는 덜 뛰는 경향이 있나봐요, 이 마필이. 이거 좀 걱정을 하는데 편성으로는 뭐 안 될 거 없죠. 1번화 킹스 캐리지가 게이트 이탈이 상당히 빨라서 선행을 가면 어떨지, 뭐 장담할 처지는 아니지만 선행 변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5번 페더럴캣을 여러분들이 놓고 하신다고 해도 제가 뭐 머리끄댕이 잡고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페더럴캣이 갖고 있는 자질은, 지금까지 보여준 자질은, 자지가 아니라 자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격적으로 한번 9번 플래티넘 유로를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9번을 놓고 2번, 3번, 5번, 7번 이 네 마리의 마필을 다 공략해도 배당의 환수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현장에서는 좀 주력할 수 있는 막권을 골라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경만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300이고요. 11마리 마필들. 한대원의 첫 번째 서경만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기권이 눈에 보여요. 뭐 2번만 센토사, 6번 3회질조, 9번 브레킨. 이 중에 한 마리는 내용이 너무 안 좋아요.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뛰어온 걸음이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고 현장에서 인기 1위로 부상할 수 있어요. 2번, 6번, 9번 중에서 이 안에서 인기 1위로 부상할 수 있는 마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취재를 들어갔을 때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안이죠. 자, 그렇다면 이경주는 배팅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생겼습니다. 왜? 인기 1위만을 뒤로 돌려놓고 내가 막권을 사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떠한 마필을 충마로 선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과연 이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지고 있는 악벽, 그리고 얼마만큼 보일 수 있는 걸음, 이 모든 것, 훈련 상황 다 면밀히 체크해보고 인기 1위마를 뒤로 돌려놓고 우리는 막권을 사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자, 어떠한 인기마가 현재의 컨디션이 정말 말짱 꽝이냐.
이거를 여러분들 제 음성 정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경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제 문자, 무통장 문자라든가 060 문자, 060-300-7766 핸드폰 결제하는 문자들 신청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뭐 신청한다고 해서 누가 때리지 않아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이경주 때 신청하시면 제주경만 포함해서 마지막 경주까지 다 날아가요. 자, 그래도 그게 싫으시다면 한대간의 음성 정보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이경주에서 한대건 좀 자본을 만든 다음에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전형적인 별정 A형의 똥말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죠. 이 마피들은 그냥 이러한 편성에 모여서 니들도 상금은 벌어야 되니 똥말들끼리 싸워라 하고 편성을 만들어준 거예요. 잘 뛰는 마피들은 편성 강화할 필요 없죠. 그냥 자기가 컨디션이 좋고 능력 되면 그냥 아무 경주에 나가서 상금 벌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뛰어온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전혀 뭘 보여준 게 없는 아주 개바닥을 기고 있는 마필들의 접전 양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중에 돋보이는 마필이 고마 정문사랑인데 이게 왜 주목을 받냐면 선행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똥말 편성에 선행 가면은 장땡이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는데 잡지를 못해요. 또 경주거리가 1000m고 발이 빠른 마필이 없어요. 물론 이러한 경주에서 전부 다 욕심은 나죠. 내 말이 똥말인데 편성은 개라는 걸 다 아니까 야 우리 미치자고 선행 한번 가보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상금은 누구나 상금은 다 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마 정문사랑이 눈에 빤히 보이는 선행형이고 게이트 이탈도 빠르다는 거 안다면 이것에 대비한 작전을 머리가 짱구가 아닌 이상 이 모든 마필들이 짰을 겁니다. 과연 고마 정문사랑이 예상대로 선행을 나가고 그렇게 굳히기의 작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안정적인 충막감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반신반인 거죠. 정문사랑이 보여준 걸음 자체가 그랬으니까. 어쨌든 전개의 편성이라든가 전개의 조건 이런 걸로만 본다면 고마 정문사랑은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사실 이번 상경주에 제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8마 정상들이네요. 제가 윤태혁 기수 오늘 만나고 왔는데 윤태혁 기수에 딱 하나 물어봤습니다. 야 말이 기대? 이 마필은 데뷔전 때 뭐 인기도 끌지 않았지만 시종일관 기대임으로 인해서 주행 지정을 받죠. 그 당시가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이후에 오랜 기간 공백기를 거쳤고 제주행 검사를 받았던 거예요. 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죠. 거세를 단행을 했습니다. 결국은 네 꼬장대로 안다면 우린 잘라. 거세하고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죠. 또 요즘은 워낙에 의학이 좀 발달이 되다 보니까 거세한 마필들 나와도 별 영향 없이 뛰어요. 예전에는 뭐 거세한 마필 나오면은 쳐다보긴 했습니까? 우리가 뭐 할 때는. 야, 저거 거세했대. 이번엔 안 돼. 무조건 뺐죠. 일단은 체중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마필의 상태는 윤태혁 기수를 만나봤는데 기대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고 이제 어떻게 경주가 치루어지냐가 문제지 이 마필이 기대는 것 때문에 졸전 중에 졸전이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윤태혁 기수가 조교를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윤태혁 기수를 많이 칭찬하는 편이긴 한데 지난주에 마지막 경주였었죠. 젠터너리 33주에 58km단 그 앞에 살 때 보세요. 막히지만 않으면 왔습니다. 저희가 그 마지막 승부처였는데 야 그걸 코로 진다. 나 진짜 14배짜리 나왔는데 너무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늘 그래서 내가 윤태혁 기수한테 그렇게 했어요. 넌 그걸 코로 지고 있냐 그랬는데 막혔어. 막히지만 않으면 왔지. 자기도 억울했겠죠. 솔직히 말해서. 하여간 강단 있게 타는 데는 윤태혁 기수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기수일 수 있지만 저는 예전부터 윤태혁 기수는 참 멋진 기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설마 정상드림. 태혁아 좀 끌고 오면 안 되겠냐. 어쨌든 이 마필의 변화를 좀 주목해보고 있고요. 체크해 오셨다가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마 애니포스 원이라든가 3번마 컴플리트 초크, 2번마 다크 스파이더. 이 마필들은 좀 이변권이라고 봐요. 10번마 애니포스 원은 사실 지구력은 없는데 선입권에서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올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버텨버리면 할 말이 없고요. 2번마 다크 스파이더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뭐 데뷔전 때의 걸음을 보면 너무 무기력하니까 뭐 걸음 자체가 없는데 이 조개대 모습 보면 상당히 나아져 있고 3번마 컴플리트 초크도 발주가 안 되는 순발력이 좀 부족한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뛰는 지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보여줄 거림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사실 9번 정문사랑을 놓고 하는 게 맞겠죠. 예, 편성 약하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고 저는 8번 정상 드림이 뭐 체중이라든가 현장의 흥분도 이런 걸 보고 8번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팔려요. 뭐 8번 정상 드림이나 마필이 뭐 팔리는 마필도 아니니까 2번만 뛰고 안 뛰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뛰었는데 성적이 개차반이다. 최소한 3-4번. 네, 최소한 3번은 정상드림이라는 마필의 이름을 기억해 놓으셨다가 한대건이가 저렇게 입에 침을 튀기고 얘기하는 마필이 도대체 얼마나 뛰는지 한번 보자 기억해 놓으셨다가 3번까지는 한번 쫓아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세요. 투자하면 누가 또 압니까? 여러분들한테 9에 막권 안겨줄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서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1000m. 좀 스피드하게 갈게요. 너무 직접 만나봤어요. 시간을 끌어서. 의미가 없다. 9번마 금화메저스티는 지난번에 개편성의 선전이죠. 능력마가 없는 경주에서 정말 쥐어짜고 여력 없이 입상권을 지켜냈습니다. 사실 7천만원짜리 마필이 이 정도의 걸음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좀 답답할 노릇이죠. 근데 뭐 계속 그런 편성에 쓰고 있습니다. 별정 A형에다가 갖다 쓰면서 나는 상금을 벌어야 돼. 이 의지가 상당히 강하죠. 편성을 좀 약체에 골라냈고요. 6번 비클래식은 강한민주교사를 만나보면 그냥 솔직히 전해드리는 거예요. 강한민주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 나쁘지 않은 마필로 보는데 다리가 약해서 조교의 강도를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게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그 다리가 약한 부분이 아직 있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 마필이고요. 아마 뭐 한두 번 더 뛰고 나면 다리가 튼튼해지면 제 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벽한 걸음은 아니에요. 근데 편성으로 본다면 이렇게 쉽게 뺄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아니죠. 이게 선을 가버릴 여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과 비클래식도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오마 위너크라운은 지난번에 졸전이에요. 따라가는 전기에서 너무 안 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원래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입상할 때의 걸음이 큐피트 플라잉에게 잡혔기 때문에 코차긴 하지만 뭐 골든 제이 뭐 이름이나 기억나십니까? 워낙에 똥물 편성의 선전이라는 점에서 이 마필의 걸음이 늘었다가 아니라 적절한 편성에서 상금 벌었다라는 게 맞습니다. 너무 과신할 수 없는 마필이고요. 7번 플라워로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이것도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의외로 10번 라운조이가 뭔가 꼬무작 움직이고 조기 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체크해 놓으셨다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길의 빛은 왜 팔리는지 모르겠고 이거 뭐 왜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네. 인코스에서 바람이 부는 건가? 안 되고요.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7번을 사갔다. 9번마 금화 메저스티를 놓고 할지 아니면 6번마 빅클래식을 놓고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빅클래식이 선행만 받아낼 수 있다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금화 메저스티도 이런 편성 골라냈으면 욕심이 나죠. 예, 욕심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한 경합으로 망가질 여지가 있어서 그래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은 9번을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6번, 9번 중에서 충만한 선정을 하겠습니다. 5번 위너크라운도 도전정은 있지만 능력만 아니고요. 10번만 라운조이가 조금 더 변화가 있다. 9번, 6번 한방 배당이 얼마인지 일단 그거부터 현장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서경마 5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체력을 다 써버리니까 내 승부용주에 내가 광고를 못하고 자빠졌어. 지쳐갖고 이제 5경주인데 이렇게 지쳐 사람이. 직접 만나서 코로나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자,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고요. 일단은 중간 정해져 있다고 봐요. 7번 레드블레이드. 참 보여준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친구가 지난번 경주 때 선두권에 나섰던 마필을 붙여갖고 뛰니까 이게 안 지려고 정말 어마어마한 걸음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일시적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한 마리가 뛰고 그걸 잡으려는 마필이 따라가다 보니까 안 지려는 근성 때문에 잘 뛴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닙니다. 혼자 뛰면 때려 죽어도 안 뛰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병합을 시키면 또 기가 막히게 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병합시키면 안 뛰어요. 혼자 뛰어야지만 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레드블레이드가 지난번 경주 때 그 붙여서 떴을 때 그 폭발적인 걸음이 정말 걸음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옆에 뭐가 있으니까 이 새끼한테 안 질려고 악착같이 뛴 걸음인지 이건 얘 레드블레이드만 알 거예요. 또 조교자만 알겠죠.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 5경기를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저는 7번 레드블레이드가 충분히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7번을 놓고 승부를 해보고 싶고요. 다른 마필들은 정말 가간의 똥찌입니다. 1번 탄타니노, 3번 천년에피, 8번 클리너프 요시모, 킹리, 7번 콜드 페릴라 이러한 마필이 팔리는데 하나같이 영향가 없죠. 자, 이 중에서 옥석 골라서 한 2방 가져갈 거고요. 팔리기는 하지만 버릴 만한 마필도 있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안고 할 거 안고 한다면 한대건이가 2번째로 하는 승부처예요. 자, 충만 공개해드렸습니다. 7번 레드블레이드 놓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멍수도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5경주는요. 한대건이가 자신 있어 하는 2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충만 공개해드렸고 막건수도 충분히 이 안에서 인기만 1마리, 2마리 잘라내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일입니다. 한대건이가 그 역할을 드릴게요. 자, 한대건이 2번째 메인 승부처 5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마 6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을 때 말씀드렸던 7번 마샤 올라오면 뭐 어쩔 수 없죠. 올라올 수도 있고 선두권이 무너지면 뭐 한 발을 딱 쓰는 마필이니까.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항상. 일단은 충만감은 3번 플라잉 조이와 5번만 선 오브 썬더. 플라잉 조이는 단거리 1300에서는 해볼만 하죠. 지난번에도 좀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 오브 썬더와 2분의 1 맛이 났어요. 똑같은 경우 조건입니다. 이게 대끼일 거예요 아마 현장에 가면. 선 오브 썬더는 승급전이었었는데 결국은 잡아냈고 제가 봤을 때 90% 이상 이거 한 방으로 끝났습니다. 3번 5번 5번 3번 충만한 5번 마필이 더 낫고요. 내용적으로 좋은 마필이 한 마리도 없어요. 6번 스타리스트도 유성한 기수도 컨디션 자체가 뭐 이렇게 크게 바뀐 모습은 없다 그러지. 8번 슈퍼라이트닝은 7살짜리 마필인데 지난번에 국산마 경주에 강금이 된 상태에서 한 발은 보여줬지만 편성되게 온 거지 능력으로 왔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나마 외곽에 있는 10번 정산만세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얘가 예전에 뛴 거를 보면 정말 믿음도 안 가는 마필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3번 대변화도 등 떠밀려서 인기마죠. 선입권에 가담할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여주는 거지 걸음 자체를 보였던 걸음이 좋았던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 6경주는 3번 5번 3번으로 끝이 날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4번 6번 7번 뭐 11번 이러한 마필들이 뭐 삼복승신이나 대한막건이 되겠는데 하나같이 그렇게 막건 사고 싶은 마필들은 아니다. 컨디션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배당판 열리는 거 보고 3번 5번 배당이 5번 3번 배당 의외로 좋다 그러면 한 방울 한번 힘을 실어 드릴 생각이고요. 이게 0 아니고 뭐 점배당 1.5배 1.3배 나온다면 뭐 삼복승식의 대안을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자, 성인모 6경주는요 5번 3번 5번 이 한 방의 막건을 한대거는 인정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모 7경주 넘어갑니다. 1000m고요 10마리 앞인데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3번 땡큐마드와 5번 원더풀 딕시 4번 5번 6번 8번 이 마필들이 인기권이겠죠. 4번 5번 6번 8번 내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준비가 잘 됐다. 조교가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마필 한 마리 있고요. 이 4번 5번 6번 8번 중에서 인기를 모으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된다. 이런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히게 좋은 마필은 한대건의 축막감이고요. 그 기가 막히게 나쁜 마필은 팔린다 하더라도 삭제하고 싶은 마필입니다. 구멍수 하나 줄었죠? 제가 말씀드린 마필이 아마 인기 1위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필을 놓고 배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은 막건이죠. 뭐.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한대건이가 알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직접 취재하고 들어가서 듣고 온 내용입니다.
그렇게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신도 아니고 100% 끝난다고 보진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오는 마필도 많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래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이야기를 믿고 싶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마필이 그렇게 큰 능력마도 아니에요. 굉장한 인기를 실리지만 전 능력이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포인트는 짚어가셨죠. 자, 한대건이가 그래서 승부하는 경주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7경주고요.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건이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포인트를 짚어드렸는지 반드시 명심하시고 버릴 말과 놓고 갈 마필을 한대건과 함께 결정하십시오. 자, 한대건의 음성정보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7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마 8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최근 경주의 상승세가 정말 가파른 마필이 있죠. 7번 베스트스타. 데뷔한 이후에 뭐 우승입니다. 첫 우승은 최원준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고, 두 번째는 임기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고, 바로 승급했죠. 우승하면서 4등까지 올라갔고. 사실 이 마필은 비하인드가 있어요. 처음 데뷔전을 치를 때의 조기를 마친 최원준 기수는 너무 걱정을 많이 했죠. 내 말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찔지 모르겠다. 근데 하늘이 도와서 1번 게이트를 배정을 받았고요. 선행을 나가니까 편성이 약한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쉽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신됐죠. 완전 개병신이 됐고요, 그때. 저한테 배팅 하셨던 분들도 많이 망가지기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아쉬움이 좀 있었죠. 2월 24일에는 그 반대예요. 이거 놓고 하자. 의미 없다.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썸씽 노바디로 때려서 뭐 지난번에 이런 거 한 절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말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도 선행을 가면은 제 능력 이상을 뛰었던 마필이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을 한다? 이런 느낌이 상당히 강한 마필이기 때문에 1300m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선행 강공 작전이 예상이 되는 만큼 5번마 위너 스피릿 같은 거 순치로 베스트 스타에게 당연히 밀리죠. 또 고마 에이스 솔롱어도 순발력은 있지만 지금 베스트 스타가 결코 선행을 양보하진 않을 겁니다. 임기현 기수가. 7번을 놓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스피드 확률은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봐야 되는 마필이고, 3번 아쿠아 스토머. 지난번에 제가 이걸 놓고 승부를 하자고 방송에서 이미 다 공개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상호 기수가 날라오면서 정말 제 가슴에 멍을 이만큼을 짊어져줬죠. 너무 아까웠습니다. 예. 아쿠아 스토머를 놓고 승부형 들어가는데 이거를 갖다가 탁 우리 상우가 또 깨버리네요. 아쉬움이 남았던 경주지만 당시에 그랬어요. 이동환 기수가 컨디션이 분명히 나았다. 이번에 승급전이에요. 이번에도 컨디션은 좋다고 하는데 제가 조기 때 모습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냥 걔들이 기수가 얘기하는 걸 고지것대로 믿지는 않아요. 제가 사실 그냥 무난한 정도고요. 정말 힘별은 농땡이 기질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고마 에이스 솔롱고도 편성상으로 보면은 뭐 최저만 아닐 것 같은데 편성상으로는 가장 유력하지만 뭔가 이렇게 베스트는 아니에요. 걸음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밋밋해졌고, 또 이 고개가 조금 뭐랄까요. 기생자를 상당히 괴롭히는 스타일입니다. 고개가 자꾸 치니까 고개를. 그래서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편성이 약하니까. 또 갖다 버리자니 또 아깝고, 또 배팅하자니 배당이 없고, 이런 거죠, 뭐. 푸른 질주는, 뭐 조교사는 항상 많이 좋다고 하는데, 좋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8경주는 7번으로 공략을 하는데, 고마 에이스 솔롱고로 좀 무게중심을 싣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저 배당을 인정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데 이 고마 에이스 솔롱고는 상당히 불안해요. 좀 뭔가 좀 어긋단 나 있어, 말이. 또 기본적으로 뛰는 거라든가 통통 튀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성장할 마필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빈틈을 노린 마필을 현장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번만 베스트 스타를 놓고 하되 9번만 에이스 솔롱고가 완벽한 최저 배당으로 한방 땡땡 끝나는 그림은 약간은 불안한 막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은 현장에서 한대건이가 마본 정리 어떻게 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형은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12번 FPGA 출전했고요. 자, 직접 만나봤어요. 말씀을 드렸죠. 8번 사이먼 프루트. 56kg의 중량인데, 이번 흑장과 함께 배당판에 가장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흥장은 9번 게이트에도 출발을 하면서 아쉽게 석패를 했고요. 근데 흥장이나 마필이 이렇게 능력만은 아니에요. 매번 결정력 부족 현상을 항상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좀 밋밋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까지 나설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뭐 덜미가 잡힌다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1700이라는 경주거리도 또 불안하고요. 어쨌든 2번, 8번이 데끼는 것 같은데 저는 8번 사이먼 프루트가 56kg 중량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살려놓은 마필이 많지가 않아요. 뭐 6번과 피오레, 7번 스마일거 이 두 마리만 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번 조은이가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 마필이 들어오면서 14배짜리 배당을 맛있게 먹기도 했지만 편성으로 본다면 무시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경주로 1700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호흡적인 부분이 좀 짧은 마필이라서 뭐 8번 놓고 가면은 뭐 8번, 2번 막건만 빼면은 다 배당이 괜찮으니까 현장에서는 공략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8번, 2번, 2번, 8번 이 한 방의 막건으로 역시나 마무리되기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 8번 놓고 하겠고요. 8번을 놓고 2번, 6번, 7번, 9번까지. 근데 9번과 조은이가는 베스트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구경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사이먼 프루트 좋대요. 56kg 중량이라 하더라도 저 뒤에서 뭐가 날라오면 아마 동수일 겁니다. 열심히 한번 응원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경만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로 1700, 11번의 어필드. 뭐, 어마어마하다? 뭐, 정말 대단하다? 이건 다 개소리죠. 그냥 뛴다? 이런 느낌이 있었던 마필이 바로 5번 초인볼트입니다. 데뷔전에서는 편성이 어마어마하게 약했고요. 두 번째 경주에서도 편성이 세지 않았고요. 역시나 약했고요. 그런데도 뭐 4마신, 5마신을 이긴 건데, 이렇게 PDF만 보면 이 초인볼트가 굉장히 대단한 마필인 것 같잖아요. 사실 편성이 약했습니다. 너무 편성이 약했고, 그렇다면 이번 경주 편성이 세냐? 아니요. 이번 경주 역시 약합니다. 뭐 조교사, 지용철 조교사는 이 마필을 뭐 더비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강자들하고의 경주를 치러봤던 게 없지 않나, 초인볼트가. 워낙에 자기가 좀 편한 대로 경주를 치렀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진짜 더비에 나와서 얼마만큼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뭐, 아직 먼 얘기니까 더 성장을 하겠죠. 아무래도 마방에서는 마필이 성장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계획도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약체 편성을 골라냈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사면서 그냥 무난할 것 같아요. 이 정도 편성을 한다면, 뭐, 초인볼트가. 모두면 이상하지 않나, 이거? 능력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굉장히 대단하다. 뭐, 능력마다. 이렇게 또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편성 봐봐요. 뭐 인디언 보스, 뭐 주름비 이런 나표가 왔는데 편성 계속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조교사님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강자들하고 붙어서 검증 받아봐야 되죠. 초인볼트가 만약에 더비를 나간다고 한다면 진정한 강자들과 한번 승부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번 동반지주가 2착 승급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3kg 감량이 있고요. 7번 금수녀가 출전 주기를 정상적으로 가져오면서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두 마필이 우선순위고 이번만 2000쌀은 지난번에 저희가 승부경주로 가지고 가서 라피도코스의 2000쌀 주정막권으로 23.8배 아주 맛있게 먹었죠. 적중했다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모습은 아니에요. 약간 좀 무거워진 느낌? 그래서 뭐 편성이 약하니까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일본만 엘리트키는 개무채도 됩니다. 뭐 좀 박혜철 조교사님도 제가 만나봤는데 그나마 좀 기대하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나마 기대를 하는 거지 이 마필이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옥성형이 정말 잘 탔죠. 앞에를 밀고 나가서 갖다 붙여놓고 때리니까 의외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능력이 다 드러난 마필이기 때문에 너무 과신할 수는 없습니다. 잘 뛰면은 뭐 순위권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인기말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5번을 놓고 2번, 6번, 7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2000쌀이 약간 불안한 뭐 조기 상태를 보이고 있으니까 대안 한번 천장에서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안으로 구마 햇빛나 같은 건 하지 마시고요. 이건 지난번에 3차로 어떻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리도 안 좋은 마필인데
그렇다고 싫으면 퍼스트 퀸이 괜찮은 말 아니야. 이것도 쓰레기고요. 10분만 스카이시티도 감량만 있지 뭐 하나 내세운 게 맨날 늦발동 걸리니까. 하여간 9번, 11번은 막권 하지 마세요. 9번, 11번. 햇빛나 퍼스트 퀸은 막권 사지 마십시오.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얘기 안 했으면 야 지난번에 우승했어. 지난번에 3차 했어. 야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안 팔려?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근본이 좋은 마필이 아닙니다. 능력이 좀 딸린 마필이에요. 자, 설계만 11경기로 넘어갑니다. 한대원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경주 출발했습니다. 3경주입니다. 저는 일본 넘버원 스타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봐요. 한세는 자마이고 또 장거리에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파이트 매직도 마찬가지예요. 1번을 놓고 9번, 10번, 12번. 10번 파이트 매직 단독 선두 그 뒤 1번, 9번 순이었습니다.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좋은 출발 2번 마 환상 7경주입니다. 이번 한상스타가 정말 잘 뛰고 있죠. 이렇게 변화가 왔다라고 했을 때 전력을 아끼는 마방은 아니고요. 8번 체인지 메이커가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죠. 8번, 2번 단독 선두입니다. 2위는 2번 나오 환상파 3위는 경주리 1300m 제7경주 출발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1번은 엑스모는 박병원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만 끌고 나오면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금화울서 전번에도 공백기 이후에 상태가 좋았는데 레이스가 아주 꼬이기 때문에 제대로 꼬였습니다. 4번 놓고 1번, 5번, 10번 2위는 1번 나 엑스몬 3위는 2번 1700m의 12마리 마필들이에요. 토요일 경마에 한대건이가 심사숙고하고 가장 큰 배팅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9번 썬더블레이드가 시험 무대에 올랐죠. 57.5kg의 중량인 것도 그렇고 사실 이 마필이 뛴 걸음을 보면 굉장히 여력이 있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정말 박빙의 승부에서 딱 한 발을 더 쓰면서 레이스가 잘 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썬더블레이드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부담량까지 이빠에 올라가서 57.5kg인데 과연 얼마만큼 직전 대비해서 5kg가 올라간 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건 너무 맛을 아주 개병신을 만들려고 작동을 한 거죠. 아무리 재결실의 판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9번만 썬더블레이드를 놓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 자, 그래서 이번 11경주를 한대건은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딱 두 마리가 있어요. 자, 그 마필을 충마로 놓고 경을 할 것인지 그리고 충마로 놓는다면은 어느 쪽으로 주력을 할 것인지 이것까지 현장 예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계만 12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제가 현장 승부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경주입니다. 아마도 승부할 거예요. 일단은 2번, 3번, 5번, 8번, 10번, 7번 이런 나피들이 팔려요. 2, 3, 5, 7, 8,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죠. 이 안에서 아마 이 안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이 안에서 결정이 나는데 5번 땡큐 찰리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축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땡큐 찰리는 이거는 강축입니다. 이거 막권 사십시오. 한대건의 메인 승부예요. 런닝스톤 막권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엄마 땡큐 찰리가 완벽한 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는 현장 승부하겠다고 말씀드린 경주예요. 6마리 골라드리는데 그 중에 엄마 땡큐 찰리가 완벽한 쌍대가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배팅하면 값어치가 충분히 생겼죠. 과연 어떠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 어떠한 훈련이 있었고 어떠한 나필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12경주가 현장 승부 경주인데 현장에서 한 번 더 확인한 다음에 배팅할 수 있도록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12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마무리 짓겠고요. 승부처 공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257 11, 12 이거 늘었네. 자, 257 11, 12입니다. 11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 4경주 역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